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현대건축백석 직접 그 현장을 와서 건축가랑 같이 탐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건축가님과 같이 여기 집에 살고 계시는 건축주님도 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건축주님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그 시청자들이 반응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이건축의 이진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건축주님 김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는 봉천동에 있는 음악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가 12년도 건축상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으셨고 딱 한 10년 된 건축이고 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실제 매스컴에 나와 있는 저널에 나와 있는 것만 보다가 직접 와보니까 전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그때 지어진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잘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잘 쓰여지고 살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다시 한 번 더 건축가와 건축주의 이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건물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의 집이라고 이게 사실은 집이 정확하게 그 어떤 음악을 하시고? 저는 이제 국악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아내도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악인의 집과 그 연습하는 공간의 네.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네. 전월에 발표될 때 굳이 국악가의 집이라고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은 네. 보편적인 사실 국악이라는 것들도 보편적인 음악 안에 테두리에 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고, 그리고 김 선생님이나 생각하시는 음악이 국악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리듬 쪽을 장단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 음악 안에서 리듬을 연주하시는 분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재밌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직주건축, 그게 자기 어떤 그 일과 삶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실제 살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집을 짓기로 마음 먹었던 계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 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실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거를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집을 짓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든 간에 자기 작업실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습이라는 걸 해야지 뭔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동료들이나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다른 작업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 방 하나를 조그맣게 구성을 하거나. 그래도 공간이 제법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개인만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활용을 잘 했고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쓰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편한 거,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분리가 되는 것이 그 삶과 연습을 공간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막 이제 새벽에도 막 이렇게 뭐 작업하고 그러거든요. 영감이 떠오르면 또 이렇게 작업하고 해야 근데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새벽에 막 이렇게 이런 캡슐 같은 거 다 하고 또 이걸 하고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쓰려면 이게 연결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살면서 자기가 건물 하나를 클라이언트가 되어 짓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평생 한두 번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 해보셨고 또 그게 10년이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게 클라이언트로서 내가 건물을 짓고 의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이 또 예비 또 건축주를 위해서도 좋고 또 건축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짓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세월에 따라서 벌어지는 이제 하자들이 좀 생길 수 네,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그 줄여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수가 좀 생기면 그렇죠. 이거를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디가 어떨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미리 꼼꼼하게 네. 처음에 그 자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집안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잘 고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는 꼭 브랜드 창호를 써야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창호의 스펙을 최종 견적을 받고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창호 스펙을 좀 다운그레이드 했거든요. 그게 조금씩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창호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라서 생각에는 면적을 줄이시더라도 창호는 좀 좋은 거라서 네, 저도 창호와 네. 단열과 전기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뭐 어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또 재미있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네요. 특히나 단독주택, 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집은 사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김웅수 선생님 부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으셨고요.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이 명쾌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즘 클라이언트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나 뭐 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일종의 이렇게 여유치가 있었죠. 그 네. 여유치를 서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 말씀하셨고, 아까 앞서서 얘기하신 뭐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쓰임새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좀 노력을 했었던 편이고요. 당시 이인 씨가 지금 이각이라는 건설 회사하고가 다 젊고 그때 저희가 이제 갓 40이 넘었고 네. 시공사의 메인 팀도 이제 막 건축을 열심히 하려는 4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으쌰으쌰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예산과 그랬었지만 서로 맞춰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가는 과정이 있었죠. 네.